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영어를 공부해 오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소리 또는 음성 언어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글자 또는 문자 언어가 있습니다. 소리 또는 음성 언어에는 듣기와 말하기가 있고 글자 또는 문자 언어에는 읽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학습의 순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말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 한글을 배워서 글자를 읽게 되고 마지막으로 받아쓰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기 같은 작문을 통해서 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 쓰기라는 과정까지 마쳐야 즉 쓸 수 있어야 하나의 언어를 완전히 학습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국어의 경우 앞에 설명드린 방법대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외국어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국어 학습과 같은 환경, 즉 외국어가 주로 사용되는 곳에서 배울 때는 어리거나 저학년의 경우는 모국어 학습 과정처럼 순차적으로 학습하면 큰 문제 없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학년 이상 성인은 바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국어 학습과 다른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워야 할 때는 어리거나 저학년의 경우 최대한 모국어 학습 과정처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그럴 수 없거나 고학년 이상 성인의 경우 문법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외국인과의 대화, 신문과 책 같은 활자 매체 사용, 뉴스, 광고, 영어 같은 영상 매체 활용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영어 문법 공부는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꼭 필요할까요? 영어가 모국어일지라도 문법은 올바른 영어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글의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맞춤법 또는 띄어쓰기에 대한 지적이나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 학습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을 경우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학습 자료와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습에서의 학습 목표는 기본적인 문법을 바탕으로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예문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As creators and consumers, it is our responsibility to take on a greater role in the enhancement of fact-checking protocols in order to ensure accuracy.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s creators and consumers 이렇게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다음 responsibility 뒤에 그리고 다음 role 뒤에 그리고 over 뒤에 다음 프로토콜 뒤에 이렇게 크게 6개의 구 또는 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as creators and consumers 제작자와 소비자로서 it is our responsibility 뭐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To take on a greater role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in the enhancement of 뭐뭐의 증대에 있어서 뭐뭇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fact checking protocols 사실 확인 또는 검증 절차 규약 in order to ensure accuracy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 정리해보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작자와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리해보니 우리말의 의미 순수와 영어의 의미 순수가 정확히 반대로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반면에 영어는 제일 뒤에서 앞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뒤에서 올라오면서 내용을 정리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하는 순서대로 말하고 이해합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어도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독해의 경우는 다시 정리할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듣기의 경우에는 다시 정리할 시간이 없겠죠. 듣기 평가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하나의 긴 문장 구조를 구나 절로 나누어서 각각 이해하고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만 키우면 영어는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휘입니다. 문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어휘를 습득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활자 매체를 활용하여 글자 또는 문자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문 또는 잡지와 책이 있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 사이트인데요.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 구독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기사의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연합통신, 타임지, 뉴스위크지는 큰 제한 없이 모든 기사에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문 또는 잡지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라면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지구, 우주, 과학, 예술,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니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관심 있는 분야의 원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소리 또는 음성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리스닝 수업에서 강사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뉴스 앵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앵커가 전하는 뉴스 내용을 받아쓰기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뉴스 매체로 미국 공영방송인 PBS, 영국 공영방송인 BBC, 그리고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 CNN, 그 외에도 ABC, NBC, CBS, 팍스 뉴스 등이 있습니다. 뉴스 중에서 인터뷰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앵커의 뉴스 전달 부분에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 외에 정확한 발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시 성우가 정확한 발음의 나레이션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채널로는 디스커버리, 히스토리, BBC 등이 있습니다. BBC는 뉴스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로도 유명한 방송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문화, 예술, 지구, 우주, 생물,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히스토리 채널은 채널명 그대로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 매체와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는 영상 매체로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역시 정확한 발음으로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TV나 유튜브를 볼 때는 광고는 성가시지만 영어 공부에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광고를 모아둔 사이트가 있고 유튜브에서는 TV 커머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많은 광고가 나오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실생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완벽히 듣고 이해한다면 더 이상 영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영화나 드라마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각종 영화 및 드라마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 매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법칙도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영사전의 장점으로는 먼저 영영사전에서 단어의 정의를 확인함으로써 단어의 뉘앙스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한사전을 통해서 우리말로 된 뜻이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때로는 미세한 또는 미묘한 뜻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영영사전에서는 정확한 발음도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의어, 반의어 등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어휘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예문도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단어나 수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영영사전으로는 캠브리지, 콜린스, 메리엄 웹스터 사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원서 문법책으로는 마이클 스완이 집필한 Practical English Usage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Grammar in Use 시리즈 등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특히 모국어 습득 환경과 다른 곳에서 고학년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법을 바탕으로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활자 매체, 영상 매체, 영영사전 등을 활용하시면 영어 실력이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생각과 의견이 영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